방금 소개가 받은 강희동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아가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실까, 아침에 일어나면 안전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안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자동차랄지 갖가지의 삶 속에서 뭔가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고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잠깐 얘기하고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충격장치가 활용되어지는 이야기를 좀 하고요.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4차 산업의 주된 아이템으로 활용되어질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말을요, 인간 개인적으로 보면요, 인체적으로 보면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안전하게 되려면요, 사람이 살잖아요. 늘 신나고 또 의미있게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이 국가가 행복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늘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사회가 행복해지고 안전해집니다. 이 굉장히 제가 바라는 이유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안전 문화가 계속적으로 발생되어지고 추가 생산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하려고 하는 충돌의 3대 요소가 뭐냐면요, 이 지구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돌을 하려면 무게, 내 몸무게, 충돌하는 무게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속도, 내 얼마만큼 꽉 쥐는 속도. 근데 이거를 안전하게 하려면 그걸 안전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충돌 안전의 3요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지켜지고 특허내고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시 달나라에 가면은 충돌의 3천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이걸 근거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미국이 한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차량에 대한 얘기예요. 현지사도 있거든요. 이 도로에 나가면요, 실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도로상의 충돌이에요. 여기 사고가 나면 그 집안은 안전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사도 중요하지만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져요. 다 본 것처럼. 그렇지만은 위에가 어떻게 가느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가 뭘가 받쳐지면 이게 죽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어떤 기술로 안전하게 할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 에어 챔버의 충격흡수 원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세 사람이 이렇게 연구를 했고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암자를 보게 되면요, 한 7년 동안 이런 고속도로 내 작업장에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는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그냥 그게 행복한 줄 듯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소원을 든 적이 많죠. 또 도로, 특히 도로에 나가면은 여기 도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을 도로 보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예전에는 그냥 삼지였어요. 그냥 중물갑이다. 뭐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적 가치의 인간의 존중은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고요. 그런 가치가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기술은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 도로 보수용의 이 상지업종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에어챔버의 충격호수 장치로 많이 한 12년 동안 많이 살렸고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이 보급되고 각 분야에 응용되면 가볍기도 하고 충격호수도 잘 되고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충격호수 장치가 특성이 뭐냐면은 고무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무 같은 거를 이 말랑말랑 하니까 안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어챔버로 하게 되면은 1대1 대비하면 20배 이상 가벼워요. 공기를 쓰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하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어도 못했을까? 그런 안전에 대한 대비도 그렇지만 감히 이 도전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챔버를 만드는 기술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대형물 같은 거를 이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 같은 거 조금 하니까 와 사출도 되고 다 돼요. 그렇지만 엄청 큰 거, 3m, 5m 이 큰 놈을 한꺼번에 만드는 기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개발을 했어요. 그런 기술. 그러니까 10만에 들어가는 조그만 에어챔버는 손톱만 하잖아요. 근데 이 에어를 가두어서 하는 기술이 인류가 생산한 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전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자동차 쇼바 같은 것들은 캐트리지 안에 고체 캐트리지 안에 공기를 넣고 공기에 압력을 가해서 쇼바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챔버는 아까 쇼바는 겉표면이 솔리드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는 겉표면이 플렉서블한 거예요. 그 안에 공기가 들어있거나 기체가 들어있겠죠. 그 플렉서블한 캐티지의 프레빌리티를 갖고 다시 안전으로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걸 미국도 안 했고 일본도 안 했고 우리 한국이 해서 12년 동안 사람들을 많이 살려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에어챔버가 제품으로 보면은 이 후반 전반에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CM이라 그래서 그 충격호수 장치는 거 이거 복귀로 만드는 거예요. 네 가지 제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왜 에어챔버가 충격호수도 잘 되고 경량화도 되고 대형물로도 가능하냐면 결국은 제가 연구해서 포뮬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 운동에너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변이와의 관계를 플러스를 해갖고 체력 변화 우위를 변화시키면은 이게 충격호수가 되는 원리를 이제 증명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남이 못하도록 특허화하고 그거를 생산 기술화 시켜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거 만들어낼 때 이런 팩터들을 계속적으로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을 보유하면은 이 포뮬러에 맞는 제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제품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식의 원리는 결국 운동량하고 운동량이 사인 커브를 가지고 움직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첨단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공식이 있어요. 먼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를 보여주고 예를 들어 차에다가 이렇게 충격 장치를 하면은 차가 많이 망가지지 않아요. 아까 왜냐면 체력 변화율이 시간 드레이션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져요. 상당히 좋아지면 한 2배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안 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때려버리면은 차 아삭살이 다 거의 앞부분이 날아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은 소상공인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이게 우리나라 200만 대 이상이 있는데 1년에 한 30, 40만 대가 나오고 이런 것에 대책도 없고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에어챔버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좋은 제품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기 앞에 있는 그림이 에어챔버가 할 수 있는 아까 체력 변화율을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래프로 보게 되는 것도 좀 작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위임을 2배 이상
끌어낼 수 있는, 아까 앞에 있는 거는 한 122가 나오면 최대 가속도가, 안 달고 한 거는 67밖에 안 나오니까 달았을 때가 더블 이상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 둥글게 만들 거냐, 아니면 이 표면에 자유도를 주어서 뭔가 이런 자유롭게 자기가 구멍도 뚫리는 형태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그 공식에 맞는 제품이 됩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 그런 걸 세계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상품, 다시 상품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챔버들, 사람을 살리는 챔버들은 국가 기준에 따라 A1, 2번, C번이 현재 A번이 기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만들었더니 결국 10년 동안 사람을 한 100여 명 이상 살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고, 이렇게 미국은 14년도부터 이런 충격수 장치가 뒤에 다 붙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거나 도로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죽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기 15회 안전포럼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안전이라는 얘기가 이제 소비자들이, 국민이 원하고 있어서 이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요게 다시 한번 보면 그 챔버의 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 챔버를 단품을 해서 이 챔버의 치백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제품화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포츠에도 다 이용이 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면 자동차의 경우에 에어백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믿어요. 에어백이 에러가 났을 때는 차가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에어가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공기가 머물고 패시브하게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에어백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가스를 생산해가지고 1000분의 2초 안에 하는 건데, 그게 에러가 나게 되면 차가 그대로 가서 사람 죽게 돼요. 이 원리를 차라리 적용하는 거는 에어백이 에러 났다는 가정하에 다시 인공지능화시켜서 차에다 저걸 만들어줘서 2차적으로 차를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화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설명보다는 이렇게 많이 보면 좋아질 것 같고요. 이 에어 챔버라고 하는 그러한 소재의 충격적 소재를 가지고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모든 제품화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쓰는 거고, 이 챔버라고 하는 지금 하이클이나 이런 소재하고 그런 소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압축기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솔리드하게 비압축성 유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런 것을 못하는데, 이 압축 유체는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이 변화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진동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의 4차 산업의 현중에 충돌 안 되는 에어를 갖고 있는 것도 이게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이 다니던 도로, 그 다음에 차가 도킹하는 주차장, 사람이 다니는 모든 곳에는 이러한 센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4차 산업이 뭐냐면 결국 무인합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데 자동으로 자기가 안전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기계가 하게 하고, 그런 거를 어떤 사무인적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 충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은 다 솔리드한 흡체로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기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놓으면 온도의 변화, 압력의 변화를 자기 스스로가 이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온도의 변화와 힘의 변화를 감지하는 건 공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를 어떤 것에다가 어떤 형태로 놔두면 4차 산업의 기초가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잘 만들고 더 정밀화하고 더 고급화하고 더 소형화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안전에 충돌 안전에 기초가 되는 일이고 점차적으로 우리 혜택을 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볼까요? 현재 상황.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안전에, 충돌 안전에, 차량의 충돌 안전에 노출되어 있냐면, 이게 차들이 막 다니죠, 밤에. 근데 소방관들이
이걸 뭐 뒤에 어떤 장치도 없이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막 하고 뒤에서 이만큼 어떤 이 사람의 안전에 그 중요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나 선진국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의 전쟁 났을 때 군인의 정신으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에 나가서 막 신호하고 일을 하다가 자기 치워 죽으면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시대에 지금 여기 있는 안전문화 포럼의 기본 정신은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안전한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 생활에 응용해내는 그러한 것을 해야만 이 안전문화가 정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의 사고 사례를 얼마만큼 그것이 안전할까 이 내외 청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다가 일을 하는 거예요. 보수용들이 뒤에 대고 옆에 대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가다가 이 차를 인식하지 못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인식하고 사고가 왜 나겠어요? 사고를 못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지. 그러한 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주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서 팔고 돈 벌고 나라 잘 사는 데만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남들이 얘기했던 행복 추구에 앉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소외의 대신이 살고 있어요. 앞으로 따라서 이러한 충격수 장치들을 앞으로 우리 친구들 안전에 많이 응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 안전문화 포럼에서도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발제를 하는 바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아예 참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각각의 모양으로 각각의 필요한 곳에 응용해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들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전문화의 창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기술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추구했던, 일본이 추구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국가가 지원하고 또 함께하면 이러한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삶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그의 일부를 감당해내고 있다. 이렇게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물건을 충격수 닿았을 때 실질적으로 사고 났던 그림들입니다. 이것들이 만약 이것이 없었더라면 한 가정이 다 무너졌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하면 안 될 것이고요.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넘어갔습니다. 한번. 자, 그래서 이 제품이 결국은 인명피해나 대물피해 감소에 상당히 기여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학술화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달아서 했던 사고를 전체 한 300여 건 되는데 그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식에 들어와 있는 사례를 지적해서 44건 정도를 지적을 갔더니 그 중에 한 5건 정도는 분명히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도 죽지 않았던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 사고의 분석은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차량의 손상 형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기타 사항들을 유추해서 비디오 사고 예언식으로 해가지고 그거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로 판결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을 때 우리 제품들이 아까 얘기했던 전체의 44건 중에 거의 다가 한 13건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살인이 되겠고요. 그런데 이 뒷부분에 이제 충돌사고 요새는 많이 봤지만 대부분 이렇게 뒤에서 그냥 바로 100% 풀베리 방식으로 때리는 경우가 있고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렇게 옵셋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고가 나는 대부분
왜냐하면 충돌할 때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돌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후면 부분적인 충돌 사고가 대부분 나사까지 다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사 충돌로 사람이 다칩니다.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이런 후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한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면 사람 많이 살릴 수 있고, 그러한 제품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얘들이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사고 난 사례와 실질적으로 했던 시험을 해보니까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이 보조구역의 이제 일도 탐지기차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고 사고 난 차의 모습하고 이 실제로 했던 하고의 차량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차가 이 정도의 속도에서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 이때의 상해가 약식 기준에 따라 내야의 속보다 이 흉부에 갈비뼈가 3대 부러지고 충돌하는 순간 한 6시간 정도 기절돼 있으면은 그 AI 속보인데, 그때는 이 정도의 상해였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사고할 때 상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이러한 에어심보형 충격수 장치는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살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아지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차는 고정벽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이렇게 차와 차끼리 이렇게 충돌이 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상해를 입는지 등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에어체가 아까 이 2배 이상의 최대 가속도가 좋은 습수력이 있는 것들을 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 작업차의 후면이나 뒷면에 달아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안전하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특정 차량이라든지 화물 차량인데도 에어챔버가 응용화 되면 사람을 구해낼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노력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런 연구들을 저희 중소기업이지만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문제들이 미국에 있는 IIHS의 기준을 저희들이 모토로 하고 국내 기준을 같이 조합을 해서 앞에 있는 이러한 시크치들이나 트랙스웨어들을 적용을 해서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이 활용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충격수 장치는 장착 단계에 지금 와서 있고요. 성장 단계와 발전 단계, 도움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기술은 이러한 볼트 타입의 원형에서 그 다음에 로토몰링을 통한 기체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들이 이러한 에어백 이후에 나타나는 반응할 수 있는 수체로 저희들이 현주소로 개발된 기술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분야가 완충제의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전기기 사업에도 이용을 해서 이게 될 것이고, 그나가서 IT 기반의 감옥 및 진화 개발의 사업으로 연계되어져서 남들이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그러한 핵심 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국가 사업을 통해서도 현 이 에어챔버의 기술들을 거의 한 15년 이상 해서 지금까지 기초기술과 합술화시키는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만큼 했었기 때문에 현재의 실용화에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육상, 해상, 항공, 스포츠, 주거, 군수 등에 대해서 각가지의 제품군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현재 충격 수도 시설, 이 정도 트럭 탈부착 충격 시설 정도로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사이드 임팩트의 비밀할지, 에어교통권, 그 다음에 충돌 흡수벽, 진동 방지제, 방향제, 트럭 충격 흡수 장치, 에어시트, 등등의 각가지의 에어형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능가하는 그러한 큰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충돌벽을 안전 펜스화 시켜서 지금 보통 보면은 이 방울타리가 쇠로 되어 있어서 그냥 쭉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거기에 에어챔버를 붙여서 보다 한층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사포화를 하고 있고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이런 조각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 밑에 큰 2m, 이거는 3배 정도의 기둥들이 도시에 막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갖고 사람이 죽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의 형태하고는 참 다른 일인데 특히 미국하고 이게 하이웨이가 편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가진 이러한 분들이 도시에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근데 도시에는 부엌 같은 데는 어떤 충격수 시설을 설치하기가 아주 퍼펙트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근데 저희가 이제 에어챔버 기술을 발달시켜서 조금 도시 공간 안에 이러한 챔버들을 한 2, 3m만 가지면 이 소나타가 80km 가서 때려가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컴팩트가 된 에어챔버들이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부착해서 앞으로 시설을 선보이고 있고 과제화돼서 이제 9월에 끝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 챔버들을 이게 보통 이제 방울타리는 땅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업을 할 때는 그걸 막아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저 에어챔버를 이용해서 저렇게 이동식 방울타리를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특화시켜서 만들어서 도로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했던 일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되는 거고요. 한 발짝 나가는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를 방울타리를 차량하고 도로 안전심을 융합화시켜서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다시 안전을 연결시키는 그것이 다 에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런 것들은 다른 미국과 일본을 하지 않는다 하는 강점을 두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어챔버가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야드트럭이라면 우리 수출에 기반이 되는 컨테이너 구조라는 게 전 세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 상품을 수출할 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서 보내고 쉽게 보따리 장사하는 것처럼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를 내리는 차들이 2차예요. 이 차를 통해서 사람이 많이 갔어요.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지에서. 근데 저희가 이 챔버를 이용해서 저런 야다 트랙터에 저걸 달아줌으로써 이 차가 사람과 다치지도 않고 저 차도 망가지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관심도 필요하고 또 R&D 사업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면 차량을 이용한 충돌한테 근간을 큰 해결을 얻는 일이 생길 거고요. 그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결국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IT 기반화 시키면은 앉아서 구토 상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게 되고요. 왜냐 압력 변화로 인한 센싱을 다 신호로 받아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른 센서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보통 이 진동 센서나 하중 센서나 변이계 같은 것들은 단위 있는 하나의 집합기에 있는 그 고에서 이렇게 못해요. 근데 압력은 이 공기의 압력은 파스칼에 원리에 따라 같은 변화의 힘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영역이 큰 쪽에서도 충돌이 들어오면 압력 변화해서 신호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챔버가 지금 흡수대에서 센싱 산업이 IoT 기반으로 이것이 결국은 4차 산업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초를 여전히 특화를 갖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에 이렇게 또는 부두에 그 다음에 소방차의 슬라이딩 범퍼로도 활용이 돼서 각가지의 에어가 이용이 되고 특히 이 챔버가 이용이 되는 것은 차량 같은 데는 경유가 중요합니다. 무거운 차가 40톤 이상 올라갈 수도 없고 연료 문제 때문에 이건 다 공기로 하게 되면 그 무게를 다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챔버가 이 우리나라의 안전문화의 각각의 산업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현대급 대전 같은 데 가보면 저런 차들이 통솔하러 다닙니다. 그 차에도 그들이 원해서 우리 챔버가 다 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에어챔버의 모토가 되고 기초가 돼서 앞으로 각 나라의 에어챔버 기술을 통한 충돌 안전을 깨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도청의 전차가 앞으로 된다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이 앞에도 우리 에어챔버가 앞쪽에 이런 전투구에 달려서 충돌 시에 충돌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춘찰제 뒷부분, 기둥, 각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걸 집합해보면 우리 챔버를 중심으로, 에어챔버 충격수를 중심으로 이 챔버는 자기가 혼자만 될 수 없습니다. 기계산업만 갖고 될 수 없고요. 이 에어라고 하는 놈이 연질 소재, 화학산업, 그 다음에 그 옆에 만드는 또 메카니컬한 기계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초화학, 특히 기초화학은 물리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물리량의 변화는 I2 기반에 대한 4차 산업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화학, 반도체, 진용하려면 반도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가지 전기통신, 이렇게 각가지 사업이 함께 어울려 기술 발전을 이루어질 때 에어챔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에어챔버의 기체는 압축적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할 때 강대국으로 하는 기술의 모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아이템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료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체적 변화를 얘기했는데 체적 변화는 원료의 특성하고 일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가 탈핵성을 하면서도 신충전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원료가 되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초고속 액추에이터가 중요한 것은 에어를 넣고 빼고 할 때 최소한 1000분의 2초 정도의 액추에이터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국내외 적으로 그런 액추에이터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에어 챔버의 발전을 위한 또 다른 부분의 초고속 액추에이터 개발 분야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 사고의 형태에 대한 통계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통계 베이스가 많습니다. 원료뿐만 아니라 특히 자동차는 보험사를 개통으로 해서 모든 사고의 유형이 통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다 분석하면 알고리즘의 기초가 된다. 그걸 가지고 이거와 연계시키면 이러한 4차 산업 핵심 아이템을 줬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열심히 회사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에어챔버라고 하는 아이템 소재를 가지고 10년 동안 교통사고 한 명도 안 죽였다. 신기록이고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기초를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교통안전, 건축토목, 스포츠단 등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헬타산업의 인공지능 기반에도 이해할 것이고 그것의 목표는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창달에도 열심히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에어챔버 충격 흡수 장치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인명 탑승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발표해 주셨어요. 약 10년 정도의 어떤 사용 경험에 따르다 보면은 훨씬 약 90% 이상의 사망 위험도를 낮췄다라는 그런 데이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 장치가 우리나라의 전 산업계에 확산되어서 널리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아마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주제를 토대로 해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